보좌관 갑질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들어보시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이해운 의원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댓글 삭제, 상호 감시를 지시했다라는 의혹으로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데 본인 비판 댓글 삭제해라, 보좌진 상호 감시해라, 탄핵 반대 행사 참석자의 삭발 강요했다 등등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으로 고발을 했어요. 녹취 하나 더 들어보실까요? 2017년 8월 녹취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줄만 알고 있던 우리 자식들이 실상은 지휘관 사모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부모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식석상에서는 이 부당한 지시와 갑질은 일벌백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6개월 전 앞서 들으셨던 이 보좌진을 향한 고성과 폭언이 있었다라는 게 비판의 주요 대상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철민 의원, 이 후보자 폭언 듣고 가슴이 벌렁.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돼.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어요. 진성준 의원, 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하지만 솔직히 잘한 인사라는 생각은 안 든다. 대통령 인사에 대한 비판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당내 개별 언급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을 지명하지 않았냐.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개별 언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입틀막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민과 언론 또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받으신 분이거든요. 국민의힘 검증 시스템부터 손봐야 되지 않나 반문을 하고 싶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성이나 또 업무 수행 능력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내 개별 언급을 자제해달라.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당 지도부로서도 뭐 조승래 사무총장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인데 당내에서는 사퇴해야 된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인사 잘못했다라는 평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상대 당에서 공천을 여러 번 받았으니까 검증된 건 아니냐. 그러니까 검증을 너무 상대 당에게 맡기는 건 언제부터 국민의힘을 이렇게 신뢰하셨는지. 이게 뭐 특별한 인사잖아요. 뭐 파격이란 말로도 설명이 다 안 될 정도의 파격적이긴 해요. 예, 그런 정도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한 취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건 지금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또 이해운 후보자의 어떤 자질과 능력도 고려하고 뭐 도덕성 또한 중요합니다. 네네. 사전 검증 과정에서 파악은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보좌진 관련된 부당한 처우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검증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통상 이제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급이 되는 경우 아니면 전직 의원인 경우에 국회에서 거의 100% 통과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검증을 한번 거쳤다는 부분이 있고 그 이전 단계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당의 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검증이 그런 부분, 특히 도덕성 윤리성의 문제에서는 됐을 거라고 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 후보자 등록할 때 다 고지되고 들여다보고 확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5번 공천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됐더라도
해명이 될 만한 문제였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전부 다 투기고 전부 다 갑질이고 이러면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국민의힘의 그런 윤리적 도덕적 기준은 뭐냐? 왜 이중잣대를 적용하느냐?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는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검증의 책임을 피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당내에 있고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이 인사를 한 취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과정까지도 후보자가 일단 해명을 하고 네네.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지 지켜보고 판단하도 늦지 않다. 이게 당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녹취를 들을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야 할 때. 너무 고성을 지르시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만 봐도 정말 장관 결격자로서 충분하다고 저는 녹취 중에 생각을 어느 대목에서 이렇게 놀라셨어요? 야라는 말. 야 그거 할 때. 네, 고성을 갑자기 지르시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너무 놀랍고 그리고 자꾸만 이제 저는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공천 당시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한 탄원서 뭐 이런 것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제출이 됐다고 하면 그 해당 의원은 공천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탄원서 제출됐는데도 지금 눈 감았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투기 의혹 이런 것은 밝혀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것은 장관 후보자의 이러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투기가 이게 범법은 아니에요. 범법은 아니고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은 공천을 받았는데 왜 이제서야 문제 삼냐. 이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적인 그러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청문회에서 그 도덕성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운 지명자의 추가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